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장래희망란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궁금합니다. 저는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나운서에 있었던 것 같기는 했는데 꿈을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재경 전문가께서는 어떤 장래희망을 적으셨어요? 저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장래희망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네. 뭐라고 적으셨길래? 장래희망을 아무거나 되겠다고 써가지고 아무거나, 네. 진짜 혼났어요. 아무거나 되겠다 써서 정말 이 초등학생이 정말 꿈과 희망이 없는 애다. 이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결국에 저만 꿈을 이뤘다고 봐요. 아무거나를 이루셨어요? 아무거나 됐으니까. 친구들은 다 의사나 축구선수 되겠다 그랬는데 걔는 안 됐거든요. 근데 전 됐거든요. 꿈을 이뤘네요, 네, 진짜. 전 됐습니다. 아무거나 됐습니다. 너무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혹시 꿈을 이루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이루기 어려운 꿈 하나가 있어요. 네. 조물주가 되는 건 정말 힘들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조물주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이 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뭐 그런 크리에이터인데 이제 크리에이터? 원래는 그 전에는 간물주가 꿈이었죠. 그렇죠. 건물주. 네, 정말 그렇죠, 신과 같다 해서 네, 신을 네, 뜻하는 갓과 건물주를 합쳐서 이제 간물주다라는 맞습니다. 말까지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또 이 건물주와 네네네. 건물주의 수익률과 그쵸, 또 우리 그쵸. 주식 수익률을 오늘 좀 비교를 해서 네네네, 수익률을 맞습니다. 파헤쳐 보기 위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사실 시장에서 그 주린이들이 처음 이제 주식을 하면서 시장의 수익률에 대한 걸 조금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 수익률이 1% 그 금리를 기준으로 1%가 안 되는데 지금 주식에서는 하루에도 1% 뭐 10%씩 수익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연으로 내는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좀 약간 좀 흐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꿈이 건물주고 그런 상가를 갖는 게 꿈이면서 실제로 그런 상가를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실제로 건물주가 됐을 때 우리가 연 수익률조차도 모르면서 그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펼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주식 수익이 절대 건물주에 뒤지지 않는다와 현재 실제로 건물주들이 내고 있는 수익률을 제가 한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주의 수익률까지 오늘 좀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네네네. 음량도 키워주시고 네네네. 저희 채널 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파헤치러 가보시죠. 일단은 처음에는 이 내용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수익률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이제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하루에도 뭐 5%, 10%씩도 가는 종목도 많고 뭐 1, 2%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는 수익률이 얼만큼이 돼야지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수익률이요?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냈을 때 좀 만족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10%?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요? 아, 하루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10%? 너무 이상적인가요? 알겠어요. 하루에 5%? 하루에 5%? 그러면은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항정살 가능한데 네. 예. 하루에 5%면은 한 달이면은 100%거든요. 수익률이. 20일이니까 거래일수.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네. 하네요, 갑자기. 아니죠,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수익이 내는 수익률이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로. 하루에 5%가 돼요. 근데 이거를 월 단위로 끊어볼 때는 엄청난 수익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현실적인 수익률로 하면은 사실 저라면은 하루에 1%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하루 1%. 여러분들. 제가 1%. 뭐가 됩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1% 현실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5%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면 진짜 만족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20%예요, 20%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20%. 적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매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를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렇죠. 하루에 1% 낼 수 있나요? 없을걸요,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루에 1%를 내는 거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내고 있는 2%, 3%의 수익률이 정말 작지 않다는 걸 느끼시고 그 수익률에 감사하시면서 그 수익률을 냈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자, 우리가 한 달에 벌고 싶어하는 수익률을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한 달. 보통 이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 네. 많아요. 하루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200 정도요? 이렇게 하시면 물론 가능해요. 가능한데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가능하다와 꾸준히 벌 수 있다의 갭은 너무 크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 벌 수 있어요. 저도 벌 수 있고 한데, 근데 이거를 꾸준히 매년 벌 수 있다?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익률이나 수익금을 매달 벌 수 있는 걸로 이제 평균치를 내서 계산을 하고 생각해야지 이번 달에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었다고 네. 우리가 매달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를 벌고 그런 거에 대한 평균치를 한번 머릿속으로 내보셔라. 단지 한 달에 얼마 벌었을 때 우리가 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고급 뭐 이런 가방이나 뭐 신발 사고 막 이렇게 쓰고 싶지만 사실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돈이 될 수 있어요. 내 돈을 땡겨서 사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일을 해서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저금 얼마 정도 하세요? 저금을 네네네. 요즘은 사실 퍼센트도 은행 이자가 되고 금액도 되고. 없어서 저금보다는 오히려 투자 쪽으로 많이 투자 쪽으로? 하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네.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저도 회사원 출신이잖아요. 아, 회사원 출신. 예, 네. 출신인데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급여가 한 200 들어와요. 근데 시간의 수당으로 한 20만 원 들어오면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오, 맞아요. 그렇죠. 고정급 이외의 수입.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금을 할 수 있는 돈이 만약에 지금 시간에 그런 걸로 이제 표현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저금할 돈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50만 원을 주식으로 벌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을 시간의 수당을 받으려면은 막 8시 넘게 퇴근해야 되고 막 엄청 고생하고 막 엄청 막 그렇지 않아 스트레스 받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어야 되고 한데 그죠? 경험이신가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 없었어요. 예. 네. 오해 마시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의 수당을 50만 원을 받으면은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2천만 원? 약 2.5%의 수익을 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오. 한 달에 2.5%. 아까 전에는 하루에 막 여러분들 하루에 5% 이랬잖아요. 예. 20% 이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같이 있는 그 싫어하는 누군가와 떨어질 수 있는 돈이 이거고 월 수익이 2.5%면은 시간의 수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50만 원 적금을 들 때마다 내 생활비가 줄어들고 너무 좀 이제 돈이 좀 적게 버는 느낌이 들지만 2% 3%만 월 수익을 내도 여러분들 이 돈이 해결된다니까요, 적금이. 그리고 월세도 해결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저금할 수 있는 돈을 주식으로 벌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매달 수익률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실력이 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2.5%를 만약에 하루하루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진짜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실적인 수익률을 인지만 할 수 있다면 공부해가지고 그 시간의 수당 50만 원, 뭐 8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로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우리가 돈을 벌기 그러니까 위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나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몇 프로 정도 오르는지 아세요? 글쎄요. 급여자가 아니라 모르시죠, 사실은. 예. 예. 어느 정도 오를까요? 보통은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 뭐 다 비슷하겠지만 매년 약 한 물가 상승률 4%를 기준으로 급여도 연봉이 한 4%씩 올라요. 연마다 4%씩 네네, 올라요? 그렇죠. 보통은 재계약할 때 동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우리 뭐 매년 지하철비 오르고 뭐 시봉요품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계산해 보면 4%인데 네. 그거를 이제 급여에 반영을 해서 일반적으로 급여를 이제 연봉 계산할 때는 약 한 4% 정도가 오른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4%가 또 연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매달 내야 되는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생각했을 때도 진짜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리지 마셔라 말씀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수익을 내고 행복하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뭐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벌었어. 누구는 뭐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현실적인 수익률에 대한 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현실적인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되게 뭔가 와닿는 게, 네. 그 초등학교 때 꿈이 네. 아무거나 되겠다. 아무거나였잖아요. 네, 그쵸. 근데 누군가는 대통령을 희망하기도 그쵸, 했던 그쵸. 거고. 근데 대통령을 희망한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500%의 수익률을 받겠다라는 것 같고, 아무거나의 꿈을 네. 우리가 1% 하루에 1% 그쵸, 그쵸. 수익률인 것 같기도 한데. 전 욕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아무거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컸지 네. 않았습니까? 아무거나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시거든요. 네. 어머니 정말 네. 대견합니다. 잘 컸습니다. 예, 대견하게 잘 크셨습니다. 말 안 듣고 잘 컸습니다. 자, 건물주가 갑자기 네. 튀어나오네요. 잠시만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 갖고 왔는데, 자, 아까 전에 간물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적인 시장 수익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니면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시장 수익률이잖아요. 시장 수익률. 시장 수익률. 근데 예.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익률인데, 자, 주변에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건물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건물주가 되고 싶고 임대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내는 수익률 말고 건물주가 연 내는 수익률을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만약에 건물주가 한 달에 한 800만 원 받아 그러면 그냥 800만 원 나 일 안 하고선 저 돈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부럽다고만 생각을 하지. 예. 실제로 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내는 수익률에 대한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수익률 관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물주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모아서 건물을 사서 건물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수익률이 월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세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수익률 퍼센트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놀면서 건물주가 월세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정말 편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것만 부러워하기 때문에 건물주 수익률을 잘 생각 안 하는 건데 예.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꿈이 건물주라면 건물주의 수익률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꿈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전 일단은 꿈이 아무거나 되겠다지만 건물주가 되신 분이 꿈이라면 건물주가 내는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 네, 기대가 네.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장점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네, 걸까요? 일단은 건물주가 되고 싶은 네. 여러분들의 꿈이 장점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왜냐면 저게 꿈이니까. 네. 자, 첫 번째는요. 월세.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놀면서 월세가 들어온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여유가 기가 막히죠. 예.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월세가 노동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따박따박 예.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직장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쉬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뭔가 여유가 예.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좀 사실 부자들한테 가장 부러운 점이 저는 시간의 시간. 여유 같아요. 그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전 네. 진짜 부자로 생각해요. 막 뭐 명품 시계 차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마음대로 예. 오늘 여행 갈까? 그럼 여행 가는 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나요? 경제적 자유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동의 자유. 자유죠. 아까 방금 말했듯이 몸이 아파도 우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를 가서 욕을 먹죠. 아파 죽겠는데 몸을 갖고 갔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잘 못한 거야. 그 뭐 욕을 하는 거죠. 몸이 아픈데 노동의 그런 대가를 안 네. 받고도 노동의 자유가 또 생긴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앞에서 자. 재밌게 일해야 돼요, 진짜. 네. 그리고 걱정 없는 미래? 이게 이제 또 이거와 버금가게 또 굉장히 또 크죠. 자, 우리가 보통은 주변에 이제 보면 요즘 뭐 욜로족이라든지 막 돈을 많이 맞아요. 이렇게 벌어서 다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가끔씩 저도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좀 그럴 때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근데 요즘은 사실 그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급여 그냥 국민연금 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급여로 그냥 뭐 비싼 시계 사고 좋은 뭐 하고 쓰면서 미래를 좀 생각 안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행복을.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은 그 국민연금이 또 많이 고갈이 된다고들 하고 지금 있는 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벌 거고 그 수익은 그 당시에 먼 미래에서는 정말 초코파이가 그런 파이들이 초콜릿 파이들이 지금 뭐 한 얼마죠? 한 500원, 1000원 한다고 치면 나중에는 막 2, 3천 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80만 원 받는 게 2, 300만 원이 돼야지만 그의 돈의 가치가 같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안 될 거니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건물주의 장점. 네, 장점. 이제 그 대신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면은 막 장점만 있을 것 같고 막 엄청나게 뭐 월세만 받고 막 놀 것 같고 네. 다 노는 얘기니까 네. 좋을 것 같은데 건물주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 네, 건물주의 단점입니다, 여러분들. 단점. 아, 그쵸. 세금이 네. 좀 클 것 같긴 해요, 전문가님.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건물주가 된다면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들, 예. 네, 해야 되는 것들인데 세금이 생각보다는 좀 많아요. 네. 규제도 많고. 네, 좀 세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한 달에 500원씩 번다고 해도 나중에 세금을 좀 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되실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공실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매매를 한 거예요. 한 8억 정도를 주고. 근데 월세가 500 나오고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고 500만 원 받아서 나머지 250을 수익으로 앉는 이런 투자들을 보통 임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공실이 됐을 때 내가 은행에다가 250만 원을 내야 되는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리스크거든요. 주식도 리스크가 많지만 건물주도 공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마냥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월세가 밀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되실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실 리스크 있지만 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방을 교체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벽지도 갈아줘야 되고 거기 뭐 들어가는 뭐 거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교체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월세가 까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건물주가 아니라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되실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잔고장 보수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노후가 된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다 유지 리스크예요. 보수. 예. 예. 그러니까 연수익이 얼마든 간에 월세가 얼마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건물주가 꿈이지만 건물주가 돼서도 이런 리스크와 이런 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실 내고 있는 부분도 아마 이 정도에 운영하는 거랑 같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건물주가 되실 거니까요. 자, 건물주 장단점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건물주가 이제 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건물주가 내는 수익률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제가 건물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예시예요. 예시인데 우리가 한 50억짜리 정도의 건물을 우리가 샀다고 가정할게요. 네, 50억짜리. 그러면은 50억의 투자금이 이제 발생을 하고 물론 네. 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클 수도 있지만 좀 감안하고 보시고 뭐 한 20억짜리 사실 좀 20억짜리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30억짜리 할까 했어요. 사실 처음에. 근데 강남 아파트가 한 그 정도 하니까 30억이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50억짜리로 했으니까 좀 네. 양해해 주시고 50억짜리 건물을 사고 우리가 5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월세만 일단 생각할게요. 한 달에 만약에 월세를 1250만 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네. 저 건물주 너무 부럽다. 그쵸. 한 달에 1250만 원이나 받고 너무 부럽다라고 하지만 이미 투자 금액이 50억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1250만 원의 월 수익이라면은 연 수익으로는 1억 5천만 원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12로 곱하면은. 그러면은 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의 수익은 여러분들 연으로 따지면 3%밖에 안 돼요. 예. 3%. 그러네요. 어때요? 생각보다. 정말 적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건물주가 한 달에 1,25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 맨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놀고 이것만 좋아해서 본 거지. 사실은 그 건물주 50억 투자해가지고 사실 융자도 있을 거고 대출도 있을 거니까 여기서 또 까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냥 1,250만 원 생각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근데 받는 금액. 투자 금액과 연수익과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들 3%밖에 안 됩니다. 오. 그럼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했던 하루에 5% 수익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건물주보다 더 많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건물주 그냥 이렇게 수익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0%면 1년에 240%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건물주는 이거밖에 못 낸다니까요. 그럼 너무나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시는 지금 수익률, 수익 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쩌면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 건물주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익률 진짜. 부자네요, 저희. 수익률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는 수익률들 절대 작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건물주 3%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라고 했으니까 좀 너무 적다 생각할까 모르니까 제가 다시 또 1%만 올려서 갖고 왔습니다. 1%? 4%일 때. 자, 여러분들 그러면 4%일 때 한번 볼게요. 네. 50억을 똑같이 투자해요. 4%면은 그 1%인데도 금액이 거의 한 400만 원이 늘어나요. 굉장히 크죠. 예.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막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1,600이면 월세가 그럼 내가 지금 받는 연봉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연수익률이 여러분들 아까 봤을 때보다 1% 오른 거예요. 1%.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투자금이 크다 보니까 연수익률도 2억이나 되고 월수익이 1,66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는 수익에서 1% 더 낸다고 막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늘 뭐 1% 수익 더 내는 것 같다가 1% 뭐 막 이렇게 할 텐데 1%의 차이는 이 정도의 차이냐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제 50억이 없죠. 50억이 없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으고 하다 보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수익률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부동산이 사실은 뭐 불패신하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뭐 계속 오르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오르는 거는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좀 많이 난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투자 수익금으로 따지면 수익률 따지면 한 30%?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근데 주식은 수익률로 따지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불패신하고 잃지 않고 좀 그런 경우는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률로 따지면은 주식만큼 주식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부동산은 진짜 많이 알아보고 사거든요. 예. 가보고 신문 열어보고 찬장 맞아요. 열어보고 지하철 얼마 떨어졌나 보고 하는데 주식은 야 좋아 사 이러면 바로 사잖아요. 이런 것도 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동산을 수익률이 좋다고 하지만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살 때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종목을 우리가 뭐 집 살 때 저 집 좋아하고 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집 사가지고 우리 바로 뭐 파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집은 최대한 뭐 2년, 3년 그래야 또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손실나고 고생하고 좀 어려운 주식들을 사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손실나는 경우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수익보다 여러분들 부동산 수익보다 주식 수익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 주식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꿈이었던 조물주 위에 건물주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조문가님, 네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하루에 1% 수익률을 얻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정도도 저는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네, 그쵸. 그러면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매도를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달을 봤을 때 네. 평균 수익률이 하루에 1%씩은
네네네. 갖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최고의 베스트의 수익이다라는 그게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냈을 때 진짜 그냥 만족을 해도 여러분들 아까도 수익률 비교했지만 만족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이 내는 수익률 한 달에 10%, 지금 현재 기준금리 한 20배는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금액이 작아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네. 우리가 주린이 분들이 많은데 네. 보통 초기 투자금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 이제 제자들을 좀 키울 때 했던 이제 방법이긴 한데, 네. 어차피 초기에 매매하는 비용은 사실 잃거든요. 잃어요.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 잃어도 되는 자금으로 그냥 조금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매매라고 매수라고 매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익숙해지기까지 그 돈은 시장의 수업료로 분명히 날릴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매하는 스킬을 연구하고 연습할 때는 큰 돈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주만 사도 그 종목이 움직이거나 그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한다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로 매도를 해봐라. 어차피 그 100만 원 잃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트레이딩이 되면은 100만 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날리고 또 100만 원으로 하고,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잃지 않게 돼요. 잃지 않는다고요? 네, 100만 원이 안 까지는 거죠. 돈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돈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매매 방법으로 이제 자금이 불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금액을 키워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돈으로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은 큰 돈으로도 수익을 못 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연습을 해서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금액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잃어도 괜찮은 금액으로 먼저 매매 트레이닝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상 여러분이 건물주보다 그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경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가 네.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노란톡으로 등장할 수가 있을 텐데 네네네.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정말 기본, 저는 수익을 가지고 막 엄청만 자랑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수익은 매매를 잘하고 내가 매매 원칙이 정말 제대로 정리된다면은 수익은 자동으로 나거든요. 근데 이 수익이 자동으로 난다는 개념을 좀 이해 못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수익은 정말 여러분들 자동으로 납니다. 대신 내가 바른 매매랑 그 원칙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험난하고 길기 때문에 그런데, 제 방에 오시면은 제가 종목을 좀 이제 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노란통 오셔가지고 주식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부터 계좌 관리, 그리고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종목들 움직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또 리스크 관리이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의 섹터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도 분석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좋은지, 또 어느 때나 이 손절매에 대한 강조를 놓치지 않는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김재경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김재경 교관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4자리 필요합니다. 바로 7777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많이 들어오셔서 이 수익에 대한 이야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 등등 함께 얻어가시고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